추운 겨울 매서운 폭설이 산을 뒤덮은 밤. 나무꾼 돌쇠는 길을 잃고 눈 속을 헤매다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다. 간신히 눈발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 문을 두드리자 한 여인이 나타났다. 소복 차림의 과부였다. 그녀는 말없이 돌쇠를 안으로 들였다. 따뜻한 방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겨 말리고 뜨끈한 차를 떠먹였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나무꾼과 외로운 과부의 운명적인 만남과 사랑이 시작되었다. 폭설이 맺어준 인연, 그 밤의 이야기가 말이다. 폭설이 산을 덮어버린 밤이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은 세상의 모든 길을 지워버리고 있었다. 돌쇠는 나무를 해다 팔려고 산길을 나섰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평소 같으면 눈 감고도 찾을 수 있는 길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달랐다. 눈보라는 점점 거세지고 방금 전 밟았던 발자국조차 순식간에 지워졌다. 손발은 얼어붙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린 정도였지만 이제는 감각조차 사라지고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온몸이 떨렸다. 정신마저 아득해져 갔다. 눈 속에 주저앉으면 그대로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다. 이대로 죽는구나. 늙으신 어미님도 못 뵙고. 절망이 엄습하는 순간 희미한 불빛이 눈보라 사이로 보였다. 환영인가 싶었지만 다시 눈을 비비고 보니 분명 촛불이었다. 있는 힘을 다해 그쪽으로 기어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살고 싶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눈 속에 외로이 서 있었다. 담장도 없는 초라한 집이었지만 지금 돌쇠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을 때 문이 삐걱 열렸다. 촛불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다. 30 안팎으로 보이는 그녀는 흰 소복 차림이었다. 과부복이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옷차림과 달리 얼굴은 놀라울 만큼 아름다웠다. 달빛처럼 하얀 피부, 버들잎 같은 눈썹, 그리고 무엇보다 또렷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눈빛. 사람이요,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돌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인이 그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겼다. 생각보다 힘이 센 손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몸을 감쌌다. 여인은 말없이 돌쇠의 눈 묻은 도롱이를 벗기고 얼어붙은 집신을 벗겼다.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사발을 입에 넣어주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차의 온기에 돌쇠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죽다 살아난 기분이었다. 고맙소, 부인. 목숨을 살려주셨소. 정씨라 부르시오. 과분이 부인은 아니오. 정씨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만은 따뜻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었다. 창문을 때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산신령의 울음 같았다. 돌쇠는 작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초라하지만 깨끗했다. 구석에는 책 몇 권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벽에는 붓글씨 한 점이 걸려 있었다. 범상치 않은 여인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 작은 방에서 낯선 남녀가 하룻밤을 보내게 될 줄은 돌쇠도 정씨도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 예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밤이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따뜻한 차를 몇 모금 마시자 돌쇠의 몸에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얼어붙었던 손발이 녹으면서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다.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정씨는 말없이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었다.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그녀는 돌쇠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오늘 밤은 눈이 그치지 않을 것 같소. 내일 아침까지는 여기 머무르시오.
고맙소, 정씨.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갚을 것 없소? 다만 정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방 한쪽에서 가느다란 새끼줄 하나를 꺼내 들었다. 돌쇠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정씨는 방 한가운데로 걸어가 천장의 대들보에 새끼줄을 묶었다. 그리고 바닥까지 늘어뜨렸다. 가느다란 줄 하나가 방을 정확히 둘로 나눴다. 한쪽은 아랫목, 한쪽은 윗목이었다. 대감은 저쪽 아랫목에서 주무시오. 나는 이쪽 윗목에서 자겠소. 알겠소이다. 돌쇠가 고개를 끄덕이자 정씨는 그 가느다란 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또렷하게 말했다. 이 줄을 넘으면 나리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오.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경고가 담겨 있었다. 돌쇠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정씨의 눈빛은 진지했고 단호했다. 농담이 아니었다. 명심하겠소이다. 돌쇠는 몸을 낮춰 절을 했다. 정씨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 누웠다. 촛불을 끄자 방 안은 어둠에 잠겼다. 아궁이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방을 밝혔다. 돌쇠도 벽에 바짝 붙어 누웠다.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집이었다. 함부로 할 수 없었다. 더구나 과부의 집이 아닌가. 소문이라도 나면 정씨의 명예에 금이 갈 것이었다. 절대줄을 넘지 말자. 돌쇠는 다짐했다. 하지만 좁은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새끼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자와 여자가 누워 있었다. 바깥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쳤고 방 안은 따뜻했다. 너무나 따뜻했다. 시간이 흐르자 정씨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잠이 든 모양이었다. 돌쇠는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오늘 하루 죽을 고비를 넘긴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얇은 공기를 타고 은은한 향기가 전해졌다. 살구꽃 향기 같기도 하고 치자꽃 향기 같기도 했다. 여인의 채취였다. 돌쇠는 침을 꿀꺽 삼켰다. 정씨의 숨소리가 들렸다. 고르고 부드러웠다. 그 소리가 돌쇠의 귓가를 간지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니다, 안 돼. 돌쇠는 고개를 흔들었다. 벽 쪽으로 더 바짝 붙었다. 하지만 향기는 사라지지 않았고 숨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새끼줄 하나. 그저 가느다란 새끼줄 하나가 두 사람을 가르고 있을 뿐이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다. 하지만 그 줄은 보이지 않는 철벽보다 더 단단했다. 짐승이 되지 말자. 사람으로 남자. 돌쇠는 이를 악물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울부짖고 있었다. 그렇게 긴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두어 시간쯤 지났을까? 돌쇠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벽에 딱 붙어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추위에 떨다가 들어온 몸이었건만 이제는 더위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씨의 숨소리가 또 들려왔다. 조금 전보다 더 가까이 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분명 더 또렷했다. 살구꽃 향기도 진해졌다. 달콤하고 은은한 그 향기가 돌쇠의 정신을 어지럽혔다. 정신 차려라, 돌쇠야.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눈을 감으니 오히려 더 예민해졌다. 귀가 더 밝아진 것이다. 정씨가 뒤척이는 소리, 이불이 스치는 소리, 그녀의 한숨 소리까지 모두 들렸다. 돌쇠는 슬그머니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가운데 늘어진 새끼줄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너머로 정씨의 윤곽이 어렴풋이 드러났다. 옆으로 누운 그녀의 곡선이 아궁이 불빛에 비쳐 보였다. 아차! 돌쇠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온몸에 땀이 배어 나왔다.
이런 자신이 부끄러웠다. 목숨을 살려준 은인에게 이런 마음을 품다니. 후. 돌쇠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다. 고향에 계신 늙으신 어민이를 떠올려 봤다. 산에서 나무하던 평범한 일상을 생각해 봤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정씨가 또 뒤척였다. 이번에는 이쪽을 향해 돌아눕는 것 같았다. 돌쇠는 온몸이 굳었다. 숨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향기도 더 진해졌다. 짐승이 될 것인가,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줄 하나만 넘으면 되는 것이었다. 가느다란 새끼줄 하나. 그것만 넘으면 저 아름다운 여인에게 닿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씨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이 줄을 넘으면 대감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요. 서슬 퍼런 그 경고, 차갑고 단호했던 그 눈빛. 돌쇠는 이를 악물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아픔으로 정신을 붙들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요란했다. 창호지가 바들바들 떨렸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얼어붙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작은 방 안은 지옥처럼 뜨거웠다. 또 한 시즌이 지났다. 돌쇠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정씨의 숨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향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새끼줄은 그대로 늘어져 있었다. 한 번만, 그냥 한 번만 손을 뻗어볼까? 마음속 악마가 속삭였다. 하지만 곧 양심이 고개를 들었다. 아니다. 나는 짐승이 아니다. 사람이다. 이런 갈등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됐다. 정신은 혼미했고 몸은 뜨거웠다. 이성과 본능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정씨가 또 한 번 뒤척였다. 그녀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았다. 혹시 이 여인도 나와 같은 마음일까? 아니, 그럴 리 없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돌쇠는 작게 중얼거렸다. 벽을 향해 더 바짝 붙었다. 온몸을 웅크렸다. 손을 이불 속 깊이 집어넣었다. 절대줄을 넘지 않기 위해서였다. 시간은 느리게, 너무나 느리게 흘렀다. 매 순간이 고문 같았다. 하지만 돌쇠는 버텼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고 눈을 질끈 감고 버텼다. 새끼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가느다랗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는 선. 사람과 짐승을 가르는 선. 돌쇠는 그 선을 단 한 번도 넘지 않았다. 손끝 하나, 발끝 하나도. 밤은 깊어갔다. 눈은 계속 내렸다. 그리고 돌쇠는 뜬 눈으로 그 긴긴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다. 밤새 내리던 눈이 그쳤다. 긴 밤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돌쇠는 퀭한 눈으로 몸을 일으켰다. 한숨도 자지 못한 밤이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하지만 마음만은 홀가분했다. 줄을 넘지 않았다. 사람으로 남았다. 정씨도 일어나 앉았다. 그녀의 얼굴도 피곤해 보였다. 어젯밤 그녀도 잠을 설친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주 보았다. 눈이 그쳤소. 이제 갈 수 있겠소이다. 돌쇠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정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돌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젯밤 벗었던 도롱이를 집어들었다. 이미 말라 있었다. 집신도 신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문 앞에 섰다.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 언젠가 꼭 보답하겠소이다. 돌쇠는 깊이 절을 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문을 열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이 짐승보다 못한 놈 같으니라고. 정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터져나왔다. 돌쇠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정 씨가 벌떡 일어서 있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 씨 무슨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정 씨의 손이 날아왔다. 딱이었다. 짝!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돌쇠는 멍하니 서 있었다. 무슨 일인지 도통 알 수 없었다. 줄을 넘지 않았는데 사람으로 남았는데 왜 화를 내는 것인가? 나는 줄을 넘지 않았소. 약속을 지켰소이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오. 정 씨가 소리쳤다.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밤새도록 기다렸소. 이 외로운 과부가 얼마나 애가 탔는지 아시오? 줄이 끊어지기를, 나리께서 넘어오기를,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아시오? 돌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 씨가 계속 말을 이었다. 과부가 된 지 3년이요. 3년을 이 산골에서 혼자 살았소. 추운 겨울밤마다 홀로 이불을 덮고 봄이 와도 함께 꽃 구경할 사람 하나 없이 살았소. 정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더 절절했다. 어젯밤 나리께서 문을 두드렸을 때 알았소.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는 것을. 폭설 속에서 이 외딴 집을 찾아올 수 있는 건 운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요. 정 씨, 새끼줄을 친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그 줄은 나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리께서 끊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소. 정 씨는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짐승 같은 사내라면 덤벼들었을 것이요. 그러면 하룻밤 욕정으로 보내고 쫓아냈을 것이요. 하지만 너무 의젓하고 신중한 사내라면 줄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그럼 대체 나는 중간을 바랐소. 처음엔 참다가 밤이 깊어지면 참지 못하고 결국 조심스레 줄을 넘어오는 그런 사내를 바랐소. 욕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닌 진심으로 나를 원하는 사내를. 돌쇠는 할 말을 잃었다. 정 씨는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나리께서는 밤새 벽만 바라보고 누워 계셨소. 한 번도 이쪽을 돌아보지 않으셨소. 나는 그게 서러웠소. 정 씨, 나도 여자여. 외롭고 쓸쓸한 여자라오. 밤새 뜬 눈으로 나리만 바라봤소. 혹시 돌아봐 주실까, 혹시 손이라도 뻗어 주실까 기다렸소. 하지만 나리는 꿈쩍도 않으셨소. 정 씨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다. 그래서 화가 났소.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소. 차라리 줄을 넘어 짐승이 되든지 아니면 줄을 걷어차고 당당히 넘어오든지 했어야 하는데. 돌쇠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우둔했는지를. 정 씨의 진심을 전혀 읽지 못했던 것이다. 밖에서는 눈 녹는 소리가 들렸다. 긴 겨울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돌쇠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정 씨의 눈물을,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그 서러운 고백을 듣고 나니 가슴이 미어졌다. 정 씨, 돌쇠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천한 나무꾼이요. 글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 주제에 감히 정 씨 같은 분을 넘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소. 돌쇠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밤새 참은 것은 정 씨를 무시해서가 아니요. 오히려 너무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요. 목숨을 살려준 은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소. 나리. 하지만 이제 알았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돌쇠는 천천히 문 앞에서 돌아섰다. 정 씨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물 어린 얼굴을, 떨리는 입술을, 그 외로운 눈빛을 보았다.
줄을 넘지 않은 것이 짐승만도 못한 것이었다면 돌쇠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정씨가 숨을 죽였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또 한 걸음. 새끼줄이 눈앞에 있었다. 그 가느다란 선이 여전히 방 한가운데 늘어져 있었다. 어젯밤 내내 넘지 못했던 그 선. 돌쇠는 멈추지 않았다. 손을 뻗어 그 새끼줄을 움켜쥐었다. 정씨가 눈을 크게 떴다. 이제 내가 직접 이 줄을 걷어치우겠소. 단호한 목소리였다. 돌쇠는 새끼줄을 확 잡아당겼다. 천장에 묶였던 줄이 풀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방을 가르던 경계가 사라졌다. 정씨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돌쇠는 떨어진 새끼줄을 구겨 한쪽 구석에 던졌다. 그리고 정씨에게로 다가갔다. 한 걸음, 두 걸음. 이제 아무것도 두 사람을 가로막지 않았다. 정씨. 돌쇠가 그녀 앞에 섰다. 정씨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어젯밤 나는 짐승이 무서워 사람 노릇을 했소. 줄을 넘으면 짐승이 된다고 했으니 사람으로 남고자 참았소. 돌쇠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다. 정씨의 뺨에 닿았다. 눈물 자국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오. 이제는 짐승도 사람도 아니오. 정씨의 사내가 되고자 하오. 나리, 나 같은 천한 나무꾼을 받아주시겠소? 정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소를 지으며 흘리는 눈물이었다. 돌쇠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정씨도 그의 품에 안겼다. 밤새 참았던 그리움이, 외로움이, 설렘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아니오. 기다린 보람이 있었소. 정씨가 돌쇠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따뜻했다. 어젯밤 내내 벽만 바라보던 그 등이 이제는 자신을 감싸 안고 있었다. 돌쇠는 보따리를 내려놓았다. 떠날 생각이 없었다. 아니, 떠날 수 없었다. 정씨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눈 덮인 세상이 반짝이며 빛났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방 한구석에 구겨진 새끼줄이 놓여 있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줄이었다. 사람과 짐승을 가르던 선은 사라졌다. 이제 그 자리에는 남자와 여자 두 사람만이 남았다. 폭설이 맺어준 인연은 그렇게 뜨거운 정분으로 타올랐다. 죽을 뻔한 밤이 삶의 전환점이 된 것이다. 돌쇠는 정씨를 더욱 꽉 안았다. 정씨는 그의 품에서 처음으로 평안함을 느꼈다. 3년간의 외로움이, 긴 겨울밤의 기다림이 이 순간 모두 녹아내렸다. 이제 어찌하시겠소, 나리? 정씨가 작게 물었다. 돌쇠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당신의 사내로 살겠소. 당신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당신이 하라는 일을 하겠소. 그럼 며칠만 더 여기 머무르시겠소? 며칠이고 몇 달이고 평생이고 함께 하겠소. 정씨가 환하게 웃었다. 어젯밤의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그녀는 사랑받는 여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눈이 녹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겨울은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사흘 밤낮이 흘렀다. 돌쇠는 정씨의 집에 머물렀다. 아니, 이제는 두 사람의 집이었다. 낮에는 함께 밥을 짓고 눈을 치우고 장작을 패며 소소한 일상을 보냈다. 밤에는 하나가 되어 서로의 외로움을 달랬다. 사흘이 3년처럼 길게 느껴졌고 동시에 3년이 사흘처럼 짧게 느껴지는 이상한 시간이었다. 나은 날 아침 정씨가 돌쇠를 불렀다. 날이 할 말이 있소. 무슨 말이오? 둘은 마주 앉았다.
정 씨의 표정이 진지했다. 어딘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다. 나리는 나를 어떤 여인이라 생각하시오? 그야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지요. 겉모습만 보지 마시오. 내 속을 물어보는 것이오. 돌쇠는 잠시 생각했다. 사흘을 함께 지내며 느낀 점들이 떠올랐다. 지혜로운 분이라 생각하오. 책도 읽으시고 글씨도 쓰시고 무엇보다 말씀 하나하나에 깊은 뜻이 담겨 있소. 정 씨가 희미하게 웃었다. 잘 보셨소? 나는 범상한 과부가 아니오. 정 씨는 일어나 방 구석의 괴짝을 열었다. 그 안에서 두툼한 장부 몇 권을 꺼냈다. 돌쇠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봤다. 이게 무엇이오? 내 남편이 남긴 유산이오. 정 씨가 장부를 펼쳤다.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보였다. 돌쇠는 글을 몰랐지만 그 많은 기록들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남편은 장사꾼이었소. 작은 장사가 아니라 한양까지 오가며 물건을 사고 팔던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나는 그 옆에서 장부를 관리하고 물건값을 계산하고 어디서 무엇을 사서 어디에 팔아야 이득인지 따지던 사람이었소. 그럼 3년 전 남편이 한양 가는 길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소. 갑작스러운 일이었지요. 나는 혼자 남았고 장사는 접었소. 하지만 남편이 모아둔 재산은 여전히 이 집 어딘가에 있소. 정 씨가 돌쇠를 똑바로 바라봤다. 은자 1000냥, 쌀 100석, 그리고 한양에 있는 작은 점포 2채.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요. 돌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1000냥이라니. 나무꾼인 그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다. 왜 이런 말을 하시오? 나리를 시험하기 위함이요. 정 씨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사흘 전 나리는 새끼줄 하나를 넘지 않았소. 그것으로 나리의 인품을 알았지요. 욕심 부리지 않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 씨, 하지만 돈 앞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소. 혹시 나리도 내 재산을 노리고 달콤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소. 돌쇠는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붉어졌다.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시오. 나는 정 씨의 따뜻함에, 외로움에, 진심에 끌렸소. 돈 따위는 알지도 못했소. 정 씨가 손을 들어 돌쇠를 진정시켰다. 알고 있소. 나리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소. 지금 나리는 진심으로 화가 나 계시오. 그것이 나리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증거지요. 정 씨가 다시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돌쇠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앉았다. 미안하오, 나리. 하지만 과부가 혼자 사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아시오? 착한 척하며 다가와 재산을 노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하지만 나리는 다르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오. 그래서 제안을 하려는 것이오. 정 씨가 장부를 덮었다. 나리, 나와 함께 장사를 하지 않겠소? 장사를? 나는 머리가 있소. 한양의 물가를 알고 어디서 무엇이 귀한지 알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는지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여자여. 혼자서는 한양까지 갈 수도 없고 장바닥에 나설 수도 없소. 정 씨의 눈빛이 빛났다. 나리에게는 성실함이 있소. 우직함이 있소.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있소. 내가 머리가 되고 나리가 손발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큰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오. 돌쇠는 어안이 벙벙했다. 사흘 전만 해도 산속에서 죽을 뻔했던 나무꾼이 이제 장사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장사를 해본 적이 없소. 글도 모르고 셈도 서투르오. 글은 내가 가르쳐 주겠소. 셈도 천천히 배우면 돼오.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요. 나리처럼 정직한 사람이 장사를 하면 사람들이 믿고 따를 것이요. 정 씨가 돌쇠의 손을 잡았다.
나 혼자서는 이 재산을 지킬 수도 불릴 수도 없소. 하지만 나리와 함께라면 가능하오. 나리, 내 평생의 동업자가 되어주시겠소? 돌쇠는 정씨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두려움도 의심도 없었다. 오직 믿음만이 있었다. 정씨가 그리 원하신다면 해보겠소. 비록 서투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소. 정씨가 환하게 웃었다. 그 말씀이면 충분하오. 나리의 성실함과 나의 지혜가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오. 그렇게 나무꾼 돌쇠와 지혜로운 과부 정씨의 동업이 시작되었다. 폭설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 새로운 삶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날부터 정씨의 가르침이 시작되었다. 아침이면 정씨는 돌쇠에게 글을 가르쳤다. 천자문부터 시작해 간단한 한자들을 익혔다. 돌쇠는 나무꾼답게 손이 거칠었지만 붓을 쥐는 법을 배웠다. 쌀미, 돈전, 장사상, 이 글자들부터 외우시오. 정씨는 인내심 있게 가르쳤다. 돌쇠도 성실하게 배웠다. 머리는 느렸지만 끈기가 있었다. 낮에는 셈을 배웠다. 주판을 놓고 앉아 구슬을 튕기는 법을 익혔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다. 10량을 주고 쌀 5마를 샀다면 한 말에 얼마요? 2인양이요. 맞소. 그럼 그 쌀을 한양에서 한 말에 3량에 팔면 5냥 남는, 아니 15냥에 팔았으니 5냥 남소. 그렇소. 이것이 장사의 기본이요. 밤에는 정씨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들려주었다. 한양 양반들은 산골의 약초를 귀하게 여기요. 특히 겨울에 캔 더덕, 도라지, 산삼은 값을 후하게 쳐주지. 하지만 여름 약초는 흔하니 값이 싸오. 그럼 겨울에 캐서 한양에 가면 되겠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길이 멀고 험하니 가는 동안 약초가 상할 수 있소.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오. 정씨는 방 한쪽에서 작은 단지를 꺼냈다. 뚜껑을 열자 독특한 향이 퍼졌다. 이것은 내 남편이 만들던 약술이요. 산삼, 오가피, 구기자를 넣어 담근 술인데 한양 권력층들이 특히 좋아했지요. 돌쇠가 냄새를 맡아봤다. 쓰면서도 은은한 향이 났다. 술을 팔면 되겠소? 술만이 아니오. 술을 매개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오. 좋은 술 한 병이면 양반의 사랑방에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의 입에서 귀한 정보가 나오지요. 정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올해 궁에서 큰 잔치를 연다는 소문이 있소. 그럼 비단과 한지, 좋은 술이 귀해질 것이오. 미리 사두었다가 그때 팔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소. 어찌 그런 것까지 아시오? 귀를 열어두면 들리는 것이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양 드나들며 많은 것을 배웠지요. 정씨는 돌쇠에게 또 다른 비법을 전수했다. 나리, 이 산골에는 좋은 것이 많소.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귀한 약초들. 이것들을 한양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하오. 어떻게 하면 돼오? 약초를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가공하는 것이오. 말려서 포장하고 섞어서 새로운 약재를 만들고 술에 담가 보관하기 좋게 만들고. 정씨는 작은 보자기를 펼쳤다. 그 안에 곱게 말린 약초들이 각각 한지에 쌓여 있었다. 이렇게 정성껏 포장하면 값이 2배, 3배로 뛰오. 같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지요. 돌쇠는 감탄했다. 정씨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하면 돼요? 나리는 내 발이 되어 주시오. 내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서 내가 말하는 물건을 사고 팔아 주시오. 그리고 장터의 분위기를, 사람들의 말을, 물건의 값을 듣고 와서 내게 전해 주시오. 그것뿐이요? 그것뿐이라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오. 정씨가 강조했다. 나는 이 산골에 갇혀 있어.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직접 볼 수 없소. 하지만 나리가 내 눈과 귀가 되어준다면 나는 여기 앉아서도 천하의 장사를 할 수 있어.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씨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정씨가 돌쇠의 손을 잡았다. 절대 거짓을 말하지 마시오. 속이지 마시오. 정직하게 장사하시오. 한번 신뢰를 잃으면 100번 애써도 돌이킬 수 없소. 명심하겠소. 좋소. 그럼 이제 나리를 장터에 내보낼 때가 되었소. 정씨는 은자 10냥을 꺼냈다. 이것을 가지고 읍내장에 가시오. 그리고 좋은 약초가 있는지 특이한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시오. 무엇을 사든 얼마에 사든 나리 판단에 맡기겠소. 혼자서요? 그렇소. 이제 나리도 장사꾼이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를 받았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다. 책임감이 무겁게 짓눌렀다. 실수하면 어찌하오? 실수해도 괜찮소. 그것도 배움이요. 다만 거짓은 말고 정직하게만 하시오. 정씨가 환하게 웃었다. 나리를 믿소. 새끼줄 하나 넘지 않았던 그 마음으로 장사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요. 다음 날 돌쇠는 보따리를 메고 읍내로 향했다. 처음으로 장사꾼이 되는 날이었다. 뒤에서 정씨가 손을 흔들었다. 조심히 다녀오시오, 나리. 돌쇠는 고개를 돌려 정씨를 바라봤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믿음이 가득한 미소였다. 정씨를 실망시키지 말자. 돌쇠는 다짐하며 산길을 내려갔다. 지혜로운 책사와 우직한 발의 동업이 이제 진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첫 장날, 돌쇠는 긴장한 얼굴로 장터에 들어섰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바닥은 낯설고 어지러웠다. 온갖 물건을 파는 소리, 값을 깎는 소리, 웃고 떠드는 소리가 뒤섞였다. 정씨가 뭐라 했더라. 좋은 약초와 특이한 물건을 살피라고. 돌쇠는 천천히 장터를 둘러봤다. 한 곳에서 노인이 약초를 팔고 있었다. 돌쇠가 다가가 물었다. 어르신, 이 약초는 어디서 캐온 것이오? 깊은 산속에서 캐왔지. 이 도라지는 3년 묵은 것이라네. 돌쇠는 조심스레 도라지를 집어들었다. 산에서 나무를 하며 보던 것과는 달랐다. 더 굵고 단단했다. 얼마에 파시오? 한 근에 다푼이네. 돌쇠는 생각했다. 정씨가 말하길 좋은 약초는 아깝지 않게 사라고 했다. 10근 주시오. 하지만 잘 말려서 한지에 싸주시겠소? 노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한지에? 그럼 값이 더 들 텐데. 괜찮소. 한 근에 6푼 드리겠소. 노인의 얼굴이 환해졌다. 돌쇠는 약속대로 값을 치르고 정성스레 포장된 도라지를 받았다. 장터를 더 돌아보니 특이한 것이 눈에 띄었다. 한 아낙네가 손수 짠 삼배를 팔고 있었는데 다른 삼배보다 결이 곱고 부드러웠다. 이 삼배는 어떻게 만든 것이오? 산속 샘물로 삼을 삶아서 짰지요. 보통 삼배보다 부드럽답니다. 돌쇠는 삼배를 만져봤다. 정말 결이 고왔다. 정씨가 말했던 특별한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이것도 20자 주시오. 이렇게 돌쇠는 은자 10냥을 모두 썼다. 약초, 삼배, 그리고 산속에서 나는 특별한 꿀까지. 평범하지만 정성이 담긴 물건들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정씨에게 보였다. 정씨는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잘 사오셨소. 이 도라지는 한양에서 한 근에 2냥은 받을 수 있을 것이요. 이 삼배도 귀한 분들이 좋아할 만하고. 정말이요? 그렇소. 하지만 이대로 팔면 안 돼요.
우리만의 특색을 더해야 하오. 정 씨는 약초들을 꺼내 특별한 비율로 섞었다. 도라지, 더덕, 산삼조각, 오가피를 한데 모아 작은 주머니에 담았다. 이것은 산신령의 기운이라 이름 붙이겠소. 한양 양반들이 좋아할 만한 이름이지요. 그리고 그 약재들을 술에 담갔다. 정 씨가 비법으로 만든 약술이었다. 보름만 재우면 귀한 약술이 되오. 한 병에 10냥은 받을 수 있을 것이요. 돌쇠는 감탄했다. 10냥으로 산 것이 100냥이 넘는 가치로 변하고 있었다. 다음 장날에는 이것을 가지고 가시오. 하지만 함부로 팔지 마시오. 귀한 손님에게만, 제값 주는 사람에게만 파시오. 다음 장날, 돌쇠는 약술과 가공한 약재를 가지고 갔다. 그리고 정 씨의 말대로 아무에게나 팔지 않았다. 한 중년 양반이 다가왔다. 이것은 무엇이오? 산신령의 기운을 담은 약술이요. 깊은 산속 약초를 넣어 만들었소이다. 양반이 관심을 보였다. 돌쇠는 작은 잔에 따라 맛을 보여주었다. 오호, 이것은 예사술이 아니로구나. 얼마요? 한 병에 10냥이요. 10냥이라 비싸구나. 귀한 만큼 값도 귀하오. 억지로 권하지는 않겠소. 돌쇠는 정 씨가 가르친 대로 당당했다. 양반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은자를 꺼냈다. 줬소. 2병 주시오. 이렇게 첫 거래가 성사되었다. 20냥이 한순간에 들어왔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산골에서 온 나무꾼이 신기한 약술을 판다는 이야기가 장터에 퍼졌다. 사람들이 찾아왔다. 나도 그 약술 한 병 주시오. 산신령의 기운이라던데 정말 효험이 있소? 돌쇠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효험은 장담 못하오. 다만 정성껏 만든 것은 분명하오. 좋은 약초만 골라 담갔소. 정직한 태도가 오히려 신뢰를 샀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었다. 한 달이 지나자 돌쇠의 이름이 장터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정직한 약술 장수, 산골의 보물을 가져오는 사내라는 소문이 돌았다. 석 달이 지나자 읍내뿐 아니라 이웃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돌쇠의 물건은 품질이 좋고 정직하다는 평판이 퍼진 것이다. 집에서 정 씨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약술뿐 아니라 약과 약차, 향주머니까지. 산에서 나는 모든 것이 그녀의 손을 거치면 귀한 물건으로 변했다. 정 씨, 이제 은자가 100냥이 넘었소. 잘하셨소, 나리. 하지만 이제 더 큰 곳으로 나아가야 하오. 더 큰 곳이라면? 한양이요. 이제 한양으로 가서 권력층을 만나야 하오. 돌쇠는 긴장했다. 한양이라니.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이었다. 내가 편지를 써드리겠소. 남편의 옛 거래처들에게 보낼 편지요. 나리는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사람들을 만나시오. 정 씨는 밤새 편지를 썼다. 곱고 단정한 글씨로 한양의 상인들에게 보내는 인사와 함께 새로운 물건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돌쇠는 편지를 품에 넣고 한양으로 향했다. 두렵기도 했지만 정 씨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한양에서 돌쇠는 정 씨의 편지 덕분에 큰 상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시골 나무꾼을 무시했지만 돌쇠의 정직함과 물건의 품질을 보고 마음을 열었다. 이 약술은 정말 특별하구려. 다음에 더 많이 가져오시오. 이 약재 포장은 누가 했소? 정성이 대단하구려. 거래가 늘어났다. 은자가 쌓였다. 1년이 지나자 돌쇠는 작은 점포 하나를 한양에 얻을 수 있었다. 2년이 지나자 점포가 3곳으로 늘었다. 돌쇠의 상호는 산신당이라 불리며 한양에서 유명해졌다. 3년이 지나자 전국 8도에 점포를 두게 되었다. 정 씨의 지혜와 돌쇠의 성실함이 만나 이룬 기적이었다.
산골의 작은 집에서 정 씨는 여전히 장부를 관리하며 모든 것을 계산했다. 돌쇠는 전국을 누비며 그녀의 손과 발이 되었다. 나무꾼이었던 돌쇠는 이제 큰 상단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정직했고 겸손했다. 그것이 그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5년이 흘렀다. 이제 산신당은 조선 팔도에 20곳이 넘는 점포를 둔 거대한 상단이 되었다. 한양뿐 아니라 평양, 개성, 전주, 대구까지. 돌쇠의 이름은 조선 제1의 상인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돌쇠 나으리 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어느 날 한양 본점에서 급한 정갈이 왔다. 돌쇠는 놀라서 물었다. 궁에서라니? 예, 중전마마께서 산신당의 약수를 드시고 싶어 하신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다. 궁중에 물건을 납품한다는 것은 상인으로서 최고의 영예였다. 돌쇠는 급히 산골집으로 돌아가 정씨에게 알렸다. 정씨, 궁에서 우리 약수를 찾는다 하오. 정씨는 침착하게 웃었다. 드디어 때가 왔구려. 5년을 기다렸소. 5년을 기다렸다니? 처음부터 계획이었소. 한양 권력층에게 하나씩 물건을 팔며 평판을 쌓고 그 소문이 궁까지 닿기를 기다렸지요. 정 씨는 이미 특별한 약수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가장 귀한 산삼, 가장 좋은 약재만을 골라 100일 동안 정성껏 담근 술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가시오. 단 값을 부르지 마시오. 상간마마와 중전마마를 위한 것이니 값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시오. 값을 안 받는다고요? 그렇소. 궁중의 값을 안 받고 바치면 그 은혜는 100배로 돌아올 것이요. 왕실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시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 씨의 깊은 뜻을 이해했다. 약수를 궁에 바치자 과연 상간마마께서 크게 기뻐하셨다. 그리고 하사품으로 비단과 은자를 내렸다. 더 중요한 것은 왕실 납품 상인이라는 명예였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산신당이 궁중에 물건을 납품한다더라. 왕실에서 인정한 상단이라니 분명 믿을만하구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전국에서 주문이 쏟아졌다. 양반들은 산신당의 물건을 쓰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은자 1000냥으로 시작한 장사가 이제는 10,000냥, 100,000냥으로 커졌다. 쌀 창고는 넘쳐났고 점포는 계속 늘어났다. 돌쇠는 이제 왕실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상이 되었다. 조정에서 큰 공사를 할 때면 돌쇠에게 물자 조달을 부탁했다. 흉년이 들면 돌쇠의 곡식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제했다. 나리, 이제 이 산골집은 너무 초라하지 않소? 한양에 큰 저택을 마련하시지요. 어느 날 정씨가 말했다. 하지만 이 집이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 아니오. 떠날 수 없소. 떠나자는 것이 아니오. 한양에도 집을 마련하되 이곳도 그대로 두자는 것이지요. 이곳은 우리의 시작이니까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양에 큰 저택을 지었다. 100칸이 넘는 기와집이었다. 넓은 사랑채, 아름다운 정원, 연못까지 갖춘 으리으리한 집이었다.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은 1년의 절반은 산골집에서 지냈다. 그 작은 방, 새끼줄을 쳤던 그곳에서 정씨,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소? 알았지요. 처음 나리를 봤을 때부터 알았소. 어찌 알았소? 나리의 눈빛을 보았소. 욕심은 없되 의지는 강한 눈빛.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6년째 되던 해 돌쇠는 정씨에게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자고 했다. 우리는 이미 부부가 아니오. 그렇지만 제대로 된 혼례를 올리지 못했소. 큰절도 패백도 잔치도 없었소.
이제 형편이 되니 당신께 제대로 된 예를 갖추고 싶소. 정씨가 웃었다. 그럼 성대하게 치르시지요. 나리가 원하신다면. 혼례는 한양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조정의 대신들, 전국의 상인들, 수많은 하객이 모였다. 하지만 정작 돌쇠와 정씨는 화려한 혼례복보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 빛났다. 나리, 후회하지 않으시오? 천한 과부와 혼인한 것을. 무슨 말씀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산골 나무꾼이었을 것이요. 아니, 그 폭설 속에서 얼어 죽었을지도 모르오. 나리가 없었다면 나도 외로운 과부로 늙어갔겠지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었을 것이요. 혼례 후 두 사람은 가문을 일으켰다.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에게 정직과 성실을 가르쳤다. 돌쇠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백성을 돕는 데 썼다. 흉년에는 곡식을 풀고 추운 겨울에는 무료로 약을 나눠주었다. 나리, 너무 많이 푸시는 것 아니오? 나 혼자 잘 살자고 돈을 번 것이 아니오. 하늘이 내려준 복을 나누는 것이지요. 정씨도 동의했다. 두 사람은 전국에 의원을 보내 가난한 백성을 치료했고 서당을 지어 아이들을 가르쳤다. 사람들은 돌쇠를 의로운 거상이라 불렀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욕심 부리지 않고 권력을 얻었지만 교만하지 않은 상인이었다. 7년째 되던 해 돌쇠는 조선 제1의 부자로 인정받았다. 왕실보다 재산이 많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다. 여전히 정씨의 말을 따랐고 여전히 정직하게 장사했다. 어느 날 저녁 한양 저택의 넓은 사랑방에서 정씨가 말했다. 나리, 우리가 이루고 싶었던 것을 모두 이루었소. 그렇소. 모두 당신 덕이요. 아니요. 나리의 성실함 덕이요. 나는 머리만 굴렸을 뿐 실천은 나리가 하셨소. 돌쇠가 정씨의 손을 잡았다. 우리 둘이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소.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다. 정원의 꽃들이 흔들렸다. 미천한 나무꾼과 외로운 과부가 일궈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조선 전역에 전설로 전해지고 있었다. 10년이 흘렀다. 산신당은 이제 조선을 넘어 명나라, 외국과도 거래하는 거대 상단이 되었다. 돌쇠와 정씨의 이름은 멀리까지 알려졌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곳은 여전히 그 산골 작은 집이었다. 1년에 한 번 겨울이 오면 꼭 그곳으로 돌아갔다. 기억하시오, 나리. 꼭 10년 전 이맘때였지요. 어찌 있겠소. 폭설이 내리던 밤, 두 사람은 그날처럼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방 안은 따뜻했다. 날이 지난 10년이 꿈만 같소. 나도 그렇소. 죽을 뻔했던 나무꾼이 이렇게 되다니. 정씨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 한양에서 반가운 소식이 왔소. 우리가 지은 서당에서 과거 급제자가 나왔다고 하더이다. 정말이요? 누구요? 철수라는 아이요. 기억하시오? 3년 전 우리가 서당을 지을 때 가장 가난했던 그 아이. 돌쇠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 아이가 참 기특하구려. 그뿐이 아니오. 우리가 세운 의원에서 지난 겨울 100명이 넘는 백성을 살렸다고 하더이다. 정씨는 장부를 펼쳤다. 하지만 이번 장부는 돈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다. 도움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과부 김씨댁 마이너스 쌀 10말 지원 병든 최씨 영감 마이너스 약값 보조고와 5명 마이너스 서당 입학. 이게 더 소중한 장부요, 나리. 돌쇠는 장부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왔구려. 나리께서 욕심 부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요. 다른 상인들은 돈을 벌면 더 많이 벌려 하지만 나리는 항상 나누셨지요.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을 열자
마을 사람들이 떡과 과일을 가득 들고 서 있었다. 나으리 마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마을에 우물을 파주시고 다리를 놓아주셔서 제 아들이 서당에서 글을 배워 이제 편지를 쓸 줄 안답니다. 사람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 돌쇠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아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나으리는 하늘이 내린 복덩이십니다. 나으리 부부 때문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후 정씨가 말했다. 저들의 감사가 진짜 재산이요, 나리. 그렇소. 은자 100만냥보다 저 사람들의 미소가 더 값지요. 두 사람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예전처럼 마주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돌쇠가 조심스레 물었다. 정씨, 그날 밤 만약 내가 줄을 넘었다면 어찌 되었겠소? 정씨는 예상했다는 듯 웃었다. 궁금하셨구려. 10년이 지났으니 이제 말해줘도 되지 않겠소? 정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시험이었소. 정말로 짐승 같은 사내인지 아닌지. 그래서 만약 나리가 경고도 무시하고 덤벼들었다면 품속에 숨겨둔 빗으로 찔렀을 것이요. 뭐라고? 돌쇠가 깜짝 놀라 물러났다. 정씨가 웃으며 말을 이었다. 과부가 혼자 산골에서 살려면 자신을 지킬 방법이 필요했소. 하지만 나리는 줄을 넘지 않으셨지요. 그럼 그때 화를 낸 것은? 그건 진심이었소. 정말로 서운했소. 아예 관심이 없는 건가 싶어서. 정씨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리가 돌아서서 줄을 걷어치우셨을 때 알았소. 이 사람이야말로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왜요? 욕정에 넘어온 것도 아니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었소. 진심으로 나를 존중하고 고민하고 결단한 것이었으니까요. 정씨가 돌쇠의 손을 잡았다. 만약 그날 밤 줄을 넘었다면 우리는 그저 하룻밤 불장난으로 끝났을 것이요. 나는 나리를 쫓아냈을 것이고 나리는 부끄러움에 다시는 오지 않았겠지요. 그랬겠구려. 하지만 나리는 참으셨소. 사람으로 남으셨소. 그래서 나는 확신했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 인생 전체를, 내 재산을,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돌쇠는 정씨의 손을 꽉 쥐었다. 나도 그날 밤이 고마웠소. 그 고민의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당신의 진심을 몰랐을 것이요. 그렇지요. 그 하룻밤이 우리의 10년을 만들었소. 정씨가 일어나 방 구석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새끼줄이었다. 10년 전 그날 밤 방을 가르던 바로 그 줄. 이것을 버리지 않고 간직했소. 왜요? 우리의 시작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이 가느다란 줄 하나가 나리를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사람이 아닌 귀한 서방님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돌쇠는 그 새끼줄을 받아들었다. 낡고 헤어진 줄이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소중했다. 정씨, 나는 복받은 사람이요. 나도 그렇소, 나리. 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10년 전 그날처럼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왔다. 나리, 눈이 오네요. 그러게 말이요. 꼭 그날 밤 같소?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계속 내렸다. 하얗고 고요하게. 나리,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겠소? 당연하지요. 100년이고 1000년이고 함께 하겠소. 정씨가 돌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돌쇠는 그녀를 감싸 안았다. 10년 전 폭설 속에서 시작된 인연. 새끼줄 하나로 시작된 시험. 짐승이 되지 않고 사람으로 남은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 미천한 나무꾼과 외로운 과부는 이제 조선 제1의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니었다.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다. 산골 작은 집은 따뜻했다. 아궁이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돌쇠와 정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져 새끼줄의 전설로 불리게 되었다. 욕심을 참고 정직하게 살면 하늘이 복을 내린다는 교훈과 함께, 그리고 그 이야기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진정한 사랑과 성공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다. 짐승보다 귀한 것은 사람이요. 사람보다 귀한 것은 신뢰요. 신뢰보다 귀한 것은 사랑이니라. 이것은 산신당의 가온으로 전해 내려졌다.